저는 올해로 64이 됐습니다. 누군가 제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. 그날 마지막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.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용기 내어 처음으로 꺼내보려 합니다.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. 그 흔한 수고했다 한마디도 괜찮다는 따뜻한 말도 거의 없었죠. 대신 아버지는 항상 그 오래된 은색 손목시계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.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. 그 말이 그토록 무거운 뜻인지 젊었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. 20살이 넘자마자 저는 집을 떠났고 아버지와의 통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. 어쩌다 전화가 와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끊곤 했죠.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보낸 문자 한 통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. 아들,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집에 올 수 있겠니? 하지만 저는 그때 승진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문자를 지우고 일에 매달렸습니다.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버릴 줄도 모르고요. 하루 종일 회의 투성이던 오후 휴대폰이 연달아 떨렸습니다. 보니 아버지였습니다.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. 상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어깨를 눌렀거든요.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. 아버지, 지금 바빠. 나중에 통.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. 그래, 그럼 이따가 하자. 그리고 몇 분 후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. 하지만 그 발신자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. 혹시 김복수 씨 아드님 되시나요? 아버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 주변의 공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. 병원으로 뛰어가며 수백 번은 외쳤습니다. 제발 괜찮으시라고. 중환자실 문 앞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말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.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불렀던 겁니다.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는 희미했습니다. 저는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아버지, 제가 왔어요. 저 왔어요. 아버지는 천천히 굳은 손가락을 들어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어 말씀하셨습니다. 시간 좀 내주지 그랬냐?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. 내려앉은 어깨 위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죠.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의 방에는 그 은색 시계 하나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. 뒷면에는 처음 보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. 아들이 행복해야 아버지는 늙지 않는다. 알고 보니 20살에 집을 나가던 날 아버지가 새겨넣은 문구라고 하더군요. 저는 그 시계를 쥔 채 펑펑 울었습니다.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. 그러면서도 언제나 저를 기다렸던. 며칠 뒤 휴대폰을 정리하던 중 알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. 아들, 오늘은 내 생일이더구나. 혹시 바쁘면 나중에 들려도 돼. 아버지는 괜찮다, 늘 괜찮다.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음성 메시지의 날짜는 무려 20년 전.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만 말하셨다는 걸. 저에게 부담 줄까봐, 저에게 미안해할까봐. 그리고 그 괜찮다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. 이제 저는 아버지의 시계를 매일 차고 다닙니다. 그 시계가 째깍거릴 때마다 아버지가 제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. 그러니 사랑하는 이들은 지금 안아줘라. 저는 요즘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. 먼저 전화를 겁니다. 먼저 찾아갑니다. 그리고 매일 작게 속삭입니다. 아버지, 그날 놓쳐버린 시간들 이제라도 지켜나갈게요.